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임이라는 책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인철 교수님의 Good Life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레임이란 책, 그 전에 나온 책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창문이나 액자 틀, 안경테 이렇게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틀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마음의 창,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이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프레임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패턴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갖는 것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기보다는 나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글이 나왔어요. 이걸 이미지 투사라는 제목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게 되죠. 내 주변에는 남을 되게 헐뜯는 사람이 많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이제 들춰내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내 주변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도 좋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뜨끔하더라고요. 아, 나는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좋은 점과 장점들을 많이 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조명 효과,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극 무대 같은 데 서면 조명을 딱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말 사소한 행동 같은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조명 효과.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기를 그 연극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이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이한 인물이 크게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게 인지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스포트라이트 이펙트 이것들이 얼마나 착각에 불과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이런 상황에 이 옷이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 신발이랑 이 옷은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 머리 스타일이 오늘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 눈치를 못 채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거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의식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나도 나한테 관심을 쓰고 있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큼 그렇게 신경을 잘 못 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 양말 같은 거 좀 이상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런 부분들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접근 프레임을 견제하는 것. 옛날에 과거에 오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저질러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보기나 했어? 이런 질문.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대충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런 프레임보다는 접근하고 또 시도하고 저질러 보는 거.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래요.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후회도 되고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되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있지만 그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라지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걸 시도하지 않은, 접근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거.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접근 프레임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비교 프레임. 굿나이프라는 책에서도 비교가 행복과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매일의 우리 일상에서 하루 동안 남들과 얼마나 비교를 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를 했는지 체크를 하게 했대요. 연구팀에서. 그런데 결과는 비교를 자주 한 학생일수록 더 못하든 내가 더 잘났든 상관없이 비교를 자주 할수록 우리는 행복과 더 멀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에 비교가 사라졌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가 개입이 되는 순간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는 멀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게 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체험 프레임으로 소비하라. 체험 프레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소유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복은 소유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는 거, 그거 말고 좀 들어간 재료들을 음미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그냥 뭐 블록버스터 한 편 본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작품을 본다는 그런 관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한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떤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소비. 그것을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한 그런 소비, 돈을 그렇게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부분이죠. 행복 전문가 에드디너 교수 그리고 긍정심리학 전문가 마틴 셀리그먼 교수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그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성,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돈, 건강, 운동, 종교. 이 부분이 아니었대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관계였다고 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풍성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보면 그 SNS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밥을 먹었고 뭐 어떤 곳을 다녀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디서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누구와라는 프레임, 관계적인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행복과 만족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프레임. 10대 시절에는 특출한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번쩍할 수가 있지만 성인기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는 거는 그게 어떤 영역이든 중단이 없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의 위력이 정말 크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관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 부분을 내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깨달음도 개인적으로는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면서 하루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식사 메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관점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작동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